당신은 아침 커피에 타는 그 작은 한 스푼의 설탕이 어떻게 열대에 끝없이 펼쳐진 초록 사탕수수 밭에서 잘려 나와 당신의 컵에서 사르르 녹는 새하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여정에는 나무를 통째로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기계들, 끓는 물보다 더 높은 온도지만 진공 상태에서 유지되는 증발기, 그리고 분당 수천 회 회전하는 초고속 회전 드럼들이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매년 1억 8천만 톤이 넘는 설탕이 사탕수수에서 추출됩니다. 하루에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수확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한 공장들에서 말이죠. 이 산업용 괴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작동합니다. 현대식 대형 설탕 공장 하나가 단 1시간 만에 짜내는 사탕수수즙만으로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앞선 설탕 공장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자체 전기를 만들어 쓰고 예전에는 버리던 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산업용 설탕 생산의 비범한 세계입니다. 농업의 풍요로움과 첨단 공학이 만나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재료 중 하나인 설탕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여정은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짙은 에메랄드빛 사탕수수 밭에서 시작됩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초록의 바다, 하지만 이 풀들은 평범한 풀이 아닙니다. 사탕수수 줄기는 최대 약 4.5% 약 15피트까지 자라며 두껍고 단단한 줄기 속에는 식물이 에너지 저장고로 진화시킨 귀중한 자당 수초세 분자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줄기가 컷 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째각째각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줄기 안의 자당은 단순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1시간 지날 때마다 품질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생화학적 카운트다운이 이후 전체 산업 공정을 지배합니다. 현대의 사탕수수 재배는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작전과 같습니다. 농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장기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심어지고 수확 시즌인 6발 8개월 동안 공장에 끊기지 않고 원료가 들어가도록 설계됩니다. GPS로 제어되는 첨단 시스템이 각 헥타르를 지도 위에 정밀하게 표시하고 각 구역의 생육 상태와 당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사탕수수 줄기 안의 당분 비율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즉 줄기 무게의 약 10kg 20%가 설탕이 되는 시점이 오면 본격적인 기계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메카 수확기, 사탕수수 전용 하베스터입니다. SF 영화 속 거대한 로봇과 콤바인이 합쳐진 것 같은 이 괴물 기계는 최대 20톤에 이르는 무게와 버스만 한 길이를 자랑하며 끝없이 이어진 밭 사이를 매우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진합니다. 앞쪽에는 회전하는 톱날과 칼날들이 달려 있어 땅 바로 위에서 사탕수수 줄기를 쓸어 베면서 동시에 위쪽의 잎과 윗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린 줄기는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안쪽의 절단 장치에 의해 약 35cm를 14인치 길이의 조각 빌렛으로 잘게 나뉩니다. 이 수확 능력은 말 그대로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최신 하베스터 한 대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탕수수 양은 약 60배의 바멜 100톤. 성수기에는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시간마다 자동차 약 50대를 깔아 뭉개고 잘게 썰어서 깨끗이 털어내는 셈입니다. 내부에는 강력한 송풍 팬들이 줄지어 달려 있어 마치 작은 인공 바람 터널을 만들듯 반복해서 강풍을 쏘아 보냅니다. 가벼운 잎빛과 먼지, 잡쓰레기는 바람에 휩쓸려 밖으로 날아가고 무거운 사탕수수 조각만 아래의 수집통으로 떨어지죠.
최신형 기계들 중 일부는 레이저 센서까지 달려 있어서 땅의 높낮이를 감지하며 자동으로 절단 높이를 조절합니다. 너무 낮게 잘라 흙을 같이 긁어오지도 않고 너무 높게 잘라 설탕이 많은 줄기 부분을 버리지도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생화학과의 시간 싸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탕수수는 잘리는 순간부터 스스로 썩기 시작합니다. 업계 기준으로는 잘린 사탕수수는 가능하면 수확 후 몇 시간 안에,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공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1시간 지날 때마다 설탕 회수율이 최대 1%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공장 기준으로 이 손실은 곧 수백만 달러의 수익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압박 때문에 사탕수수 산업 주변에서는 군사작전을 연상시키는 물류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0톤의 사탕수수를 실을 수 있는 특수 트럭들이 밭과 공장을 오가는 끊임없는 행렬을 이룹니다. 각 트럭에는 GPS 추적기가 달려 있어 위치, 속도, 도착 예상 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중앙 제어실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선을 조정하고 공장 입구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트럭의 순서를 계속 조절합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공장 측은 무정의로 계속 소통하면서 공장이 처리 가능한 속도에 맞춰 수확 속도도 함께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안무처럼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타이밍은 그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트럭들이 공장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정밀 산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개근대 저울 다리입니다. 각 트럭은 이 길고 견고한 저울 위에 올라가고 총중량이 1kg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하지만 현대식 설탕 공장은 숫자 하나만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트럭이 아직 멈춰 있는 동안 거대한 유압식 샘플러가 위에서 내려와 실린 사탕수수 덤이 깊숙한 곳까지 코어 샘플을 뽑아갑니다. 이 샘플들은 곧바로 공장 옆 실험실로 보내지고 거기서 자동 분석 장비들이 속속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이 트럭의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설탕 비율, 섬유질, 펄프, 비율, 흙, 잎이, 기타, 불순물의 양, 이 데이터는 농부에게 얼마나 돈을 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오늘 공장이 어떤 조건으로 가열하고 얼마나 짜내고 어떤 약품을 얼마나 쓸지까지 실시간 설정값을 바꾸는 데 쓰입니다. 검사를 통과한 사탕수수는 거대한 하역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유압식 덤핑 플랫폼이 있어서 트럭 전체를 통째로 들어 올려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러면 20, 30톤에 달하는 사탕수수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집니다. 큰 공장 하나가 하루에 받는 사탕수수 양은 대략 10,000톤 정도입니다. 풀가동시 기준으로 1분마다 약 7톤의 사탕수수가 이곳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야적장에서는 거대한 집게, 크레인들이 움직이면서 쌓인 사탕수수 더미를 이리저리 옮깁니다. 이 강철 발톱은 한 번에 수톤을 집어 올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들어온 사탕수수부터 먼저 가공되도록 선입선출, 순서를 관리합니다. 가공의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일, 바로 세척입니다. 사탕수수가 밭에서 오다 보니 줄기 사이사이에는 흙, 모래, 돌, 잎, 벌레, 심지어 농기계에서 떨어진 금속 조각까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음 공정을 통과하면 정밀한 롤러와 펌프, 파이프를 망가뜨리거나 최종 설탕의 이물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는 거대한 회전 드럼 형식의 세척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에서는 고압의 물줄기가 사방에서 쏟아지며 줄기를 마구 두들깁니다. 흙과 모래,
이 찌꺼기들은 물과 함께 쓸려 나가죠. 세척에 쓰인 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공장 안의 폐수 처리 시설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세척용 물로 순환시키거나 다른 공정의 보조수로 재사용합니다. 물도 최대한 제로 웨이스트에 가깝게 쓰는 셈입니다. 세척을 마친 사탕수수는 금속 탐지 장비를 통과합니다. 강력한 전자석과 센서가 함께 작동하여 혹시 섞여 들어온 철사, 볼트, 너트, 망가진 기계 조각 등을 찾아내고 즉시 제거합니다. 이제 비로소 깨끗하게 정돈된 사탕수수 줄기들이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펼쳐져 공장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바로 압착 분쇄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신의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탕수수는 일련의 거대한 롤러들 사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롤러 세트를 우리는 밀 압착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가 수미터 길이의 강철 실린더로 무게는 최대 30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4-7세트가 일렬로 배치된 탄뎀 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밀에서는 깊은 골이 파인 두 개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줄기 더미는 이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데 롤러 사이의 틈은 겨우 2불 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사탕수수는 거대한 압력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압력은 제곱미터당 250톤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매미 위에 코끼리 50마리를 포개어 올려놓은 것과 맞먹는 힘이 얇은 섬유 다발 위로 눌러지는 겁니다. 그 결과 딱딱하던 줄기는 납작하게 찌그러지고 섬유 조직이 찢기면서 안에 있던 초록빛을 띤 달콤한 자읍이 아래쪽의 채 스크린을 통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설탕 한 방울도 아까운 이 세계에서 단순히 한 번 짜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각 밀세트 사이에서는 이미 한 번 눌려 납작해진 섬유 덩어리, 이제 이것을 바가세, 짜고 남은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애뜨거운 물이나 희석된 즙을 분무합니다. 이것을 치뮨 임비비션이라 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역류 세척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나온 깨끗한 뜨거운 물이 뒤에 있는 바가스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며 남아있는 설탕을 계속 녹여내립니다. 이렇게 4-7단계를 거치고 나면 설탕 추출 효율은 보통 96%를 넘어섭니다. 즉, 원래 사탕수수 안에 있던 설탕의 4% 미만만이 섬유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각 밀 아래에서 모인 즙은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고운 필터를 거쳐 큰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착 후 남은 엄청난 양의 섬유질 바가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마다 몇 톤씩 쏟아져 나오는 이 바가스를 예전에는 그냥 태워 없애거나 쓰레기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식 설탕 공장은 이 찌꺼기를 공장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산업계에서 가장 우아한 순환 시스템 중 하나일 겁니다. 마지막 밀에서 나온 바가스는 약 50%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손으로 쥐면 축축하지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닌 상태죠. 이 바가스는 긴 벨트를 타고 대형 보일러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바가스는 말 그대로 연료가 됩니다. 보일러 내부에서는 바가스가 고온에서 연소되며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고압 증기는 터빈으로 보내져 거대한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는 공장 전체에 공급됩니다. 압착기, 펌프, 컨베이어, 원심 분리기, 조명, 제어 시스템. 설탕 공장 안의 모든 것은 결국 사탕수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쓰는 셈입니다. 그리고 터빈을 통과한 후 남는 저압 증기는 또 한 번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증발기와 결정화 장치에서
설탕 용액을 끓이고 농축하는 열원으로 쓰입니다. 대형 설탕 공장들은 흔히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섭니다. 하루에 10,000톤 정도의 사탕수수를 처리하는 공장은 상황에 따라 20-40메가와트에 달하는 인겨 전력을 인근 전력망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시 하나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원래 사탕수수가 성장하는 동안 공기에서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은 거의 중립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설탕 공장 한가운데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시 즙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막 짜낸 사탕수수즙은 생각보다 그리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연두빛이 도는 탁한 액체로 잘게 부서진 식물 조각, 단백질, 왁스, 점성 물질, 각종 유기 화합물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런 채로는 설탕 결정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정화, clarification입니다. 먼저 즙을 약 105대 초케까지 가열합니다. 동시에 소량의 석회, 수산화칼슘과를 추가합니다. 이 석회는 pH를 조절할 뿐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가열 석회 처리된 즙은 거대한 원통형 클라리파이어 탱크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름이 1아루 20에 달하는 이 탱크 안에서 중력은 아주 꾸준한 일을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 무거운 입자와 불순물들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슬러지, 진흙 같은 침전물, 층을 이루고 위쪽에는 점점 맑아진 황금빛 즙이 떠오르다가 탱크 상단의 넘침구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바닥에 쌓인 슬러지는 역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진공회전 필터나 필터 프레스를 통해 남은 즙과 설탕을 최대한 짜낸 뒤 남은 고형물은 인, 칼슘, 유기물이 풍부한 천연 비료로 만들어 사탕수수 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화 과정을 거친 즙은 이제 맑고 투명한 황금빛을 띱니다. 이 즙 안에는 대략 15% 정도의 설탕이 물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결정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발 evaporation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물을 빼내는 것 아주 많이. 문제는 물을 끓여 날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공학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다중효과 증발기 Multiple Effect Evaporator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개의 큰 증발 탱크 효과 Effect를 계단식으로 연결한 시스템입니다. 보통 5-6개의 탱크가 있고 첫 번째 탱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과 온도, 마지막 탱크는 가장 낮은 압력과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정화된 즙은 먼저 1호 탱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고압 증기가 공급되어 즙을 끓입니다. 이때 생긴 수증기는 그냥 바깥으로 날려 보내지 않고 곧바로 2호 탱크로 보내집니다. 2호 탱크는 1호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1호에서 나온 수증기만으로도 여기에 즙을 다시 끓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3호, 4호, 5호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의 수증기를 재사용해 또 다른 물을 끓여 날립니다. 이 시스템의 효율은 매우 뛰어납니다. 원래라면 물 1kg을 증발시키는데 증기 1kg이 필요하지만 다중 효과를 사용하면 같은 증기 1kg로 물 4발육균 6kg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즙 안의 설탕 농도는 15%에서 약 65%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맑은 액체였던 것이 점점 끈적하고 두꺼운 호박색 시럽으로 변해 가는 것이죠. 이제 이 진한 설탕 시럽을 설탕 결정으로 바꾸는 마지막 큰 산이 남았습니다. 설탕이 결정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과정은 진공 팬, 받춤판,
에서 일어납니다. 진공팬은 거대한 소트 같은 장치로 한 번에 497, 70톤에 달하는 시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안이 깊은 진공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압력에서 65% 농도의 설탕 시럽을 끓이려면 설탕이 타버리기 쉬운 매우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고 맛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끓는 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 70배 80도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시럽을 끓일 수 있습니다. 진공팬 작업자는 설탕 공장 안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자 중 하나입니다. 그가 다루는 것은 온도, 압력, 농도, 결정의 크기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먼저 이미 충분히 농축된 시럽에 아주 작은 설탕 결정 시드, 크리스털을 넣습니다. 이 조그마한 결정들이 씨앗이 되어 시럽 안에 녹아있던 설탕 분자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약 46시간에 걸쳐 작업자는 끓는 시럽에 조금씩 새로운 시럽을 더해주며 용액이 살짝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너무 과하게 과포화되면 작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생겨서 덩어리가 되고 반대로 부족하면 결정이 잘 자라지 않죠. 숙련된 작업자는 진공팬 옆에 달린 작은 관찰창을 통해 끓고 있는 시럽의 흐름과 빛의 반사를 보며 언제 결정 크기가 적당해졌는지 감으로 읽어냅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평균 약 0.0.5리버리트 정도 크기의 결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이 충분히 자라면 이제 시럽은 더 이상 그냥 액체가 아니라 설탕 결정이 빽빽하게 떠있는 매우 진한 죽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마세큐이트, 결정 혼합물라고 부릅니다. 보통 마세큐이트 안에는 설탕 결정이 약 55%, 나머지는 모액, 머더리커, 남은 시럽입니다. 마세큐이트는 진공팬 아래쪽에 큰 탱크로 쏟아져 내려가고 거기서 다시 다음 설비로 이동합니다. 바로 원심 분리기 센트리푸그입니다. 원심 분리기는 기본 원리는 세탁기와 비슷하지만 규모와 스피드가 차원이 다릅니다. 원통형 드럼 안쪽에는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고 그 위를 매우 고운 금속 망기 감싸고 있습니다. 마세큐이트가 이 드럼 안으로 들어가면 드럼은 분당 1200배변 1800배 정도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때 생기는 원심력은 지구 중력의 최대 150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 때문에 무거운 설탕 결정은 드럼 벽 쪽으로 눌려붙고 점성이 더 높은 짙은 갈색의 몰라시스 모라셋 당밀는 구멍 사이로 밖으로 튕겨나가 배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일부 설탕 결정 표면에는 여전히 얇은 당밀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드럼이 도는 동안 안쪽에서 고운 물 안개를 한 번 더 뿌려 표면을 말끔히 씻어 줍니다. 현대식 연속 원심 분리기는 자동으로 투입 속도, 회전 시간, 세척수 양을 조절하며 1시간에 수톤의 마세큐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당 raw sugar입니다. 순도는 약 99%에 달하지만 결정 표면에 아주 얇은 당밀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색이 살짝 금빛을 띱니다. 이 원당만으로도 충분한 제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새하얀 설탕을 만들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원당을 다시 물에 녹여 농축 설탕 용액 시럽 또는 슈거 리쿼를 만듭니다. 이 용액은 다시 한번 정화와 탈색 과정을 거칩니다. 활성탄 (activated carbon이나 이온 교환 수지 (ion exchange resin을) 사용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색소, 단백질, 미네랄 등을 흡착 제거합니다. 이렇게 더 깨끗해진 용액은 다시 증발기와 진공팬, 원심 분리기를 거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훨씬 깨끗한 용액을 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설탕 결정은 거의 완전히 투명에 가까운 흰색입니다. 순도는 약 99.9% 수준, 사실상 순수한 자당 결정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막 나온 설탕은 아직 약 1%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과 유통을 위해서는 이 수분을 약 0.03%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 결정은 회전 건조기나 유동층 건조기 Fluid Bed Dryer를 통과합니다. 이 장치에서 따뜻한 공기가 결정 사이를 통과하며 남은 수분을 날려보내고 동시에 계속 흔들고 뒤섞어 결정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건조를 마치면 진동치 Vibrating Screen가 설탕을 결정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너무 큰 결정은 잘게 부셔 다시 체를 통과시키고 너무 작은 결정은 다시 녹여 공정에 재투입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결정들만 선별되어 이제 거대한 저장 사일로로 이동합니다. 이 사일로 하나가 수천 톤의 설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탕은 포장될 차례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포장 라인으로 내려오면 또 한 번의 자동화 쇼가 펼쳐집니다. 사일로에서 떨어지는 설탕은 자동 계량 시스템을 통과하며 정확한 무게로 잘려나갑니다. 1kg, 5kg, 50kg.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단위든 전자식 저울과 밸브가 함께 작동하며 오차를 미세하게 보정합니다. 포장기는 롤 형태의 포장 필름을 받아 한쪽에서는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설탕을 채우고 마지막에는 고온으로 입구를 밀봉합니다. 소비자용 1kg 봉지를 기준으로 현대 포장 라인은 1분에 60봉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교대제 한 번에 150톤에 달하는 설탕이 포장되어 팔레트 위로 쌓여 올라갑니다. 완성된 봉지는 팔레타이저라고 불리는 로봇에 의해 미리 설정된 패턴대로 나무 팔레트 위에 정확히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필름으로 단단히 감싸져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실릴 준비를 마칩니다. 대량으로 설탕을 사용하는 식품 공장들을 위해 벌크 설탕도 따로 준비됩니다. 여기에는 35, 50톤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벌크 전용 탱크롤이나 화차가 동원됩니다. 설탕은 자동 공압 이송 시스템을 통해 관을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공장 전체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가스와 당밀, 슬러지 같은 부산물들이 사실은 거대한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가스는 보일러의 연료가 되어 공장의 전기와 열을 책임지고 증발, 결정화 과정에서 나온 당밀은 에탄올, 럼, 사료 첨가제, 각종 발효 산업의 원료가 되고 정화 탱크의 슬러지는 비료가 되어 밭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바가스를 종이, 친환경 포장재, 건축용 보드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사용된 물 역시 정화 후 다시 공정으로 되돌아가며 일부 최신 공장들은 공장에서 나가는 물이 제품 속에 들어있는 물 플러스 증발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간 수분뿐일 정도로 물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봅시다. 브라질은 매년 4천만 톤이 넘는 설탕을 생산합니다. 약 9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사탕수수 재배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인도 역시 이 수치에 필적하는 생산량을 내고 있고 태국, 중국, 그리고 여러 생산국들이 더해져 사탕수수 기반 설탕 생산량은 매년 1억 8천만 톤을 넘어섭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농업 생산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산업 공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설탕 공장들은 성수기 동안 하루에 15,000달러, 20천 톤의 사탕수수를 처리하며 몇 달 동안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공장들은 직접적으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사탕수수 농가와 운송회사,
장비 업체, 서비스 업체 등을 포함하면 수만 가구가 이 산업의 생계를 의존합니다. 여기에는 농업과 기계공학, 화학공학, 제어공학, 미생물학, 물류 등 수많은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맛들,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가능한 한 낭비 없이 뽑아내는 것. 이제 다시 아침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커피나 차를 타면서 습관처럼 설탕 한 스푼을 떠 넣을 때마다 그 작은 결정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제는 조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진 열대의 사탕수수밭,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수확기들, 코끼리 수십 마리의 무게를 견디며 짓누르는 강철 롤러들, 농업 폐기물을 에너지와 전기로 바꾸는 보일러들, 진공 속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미세 결정들, 그리고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와 자동화된 포장 라인까지 현대의 설탕 산업은 거의 모든 물질을 끝까지 활용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며 버려지는 것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하나의 거대한 공학 작품입니다. 농업의 풍요로움과 산업의 정밀함이 만나는 지점이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달콤함 뒤에 숨은 사람과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 달콤한 것을 한 입 베어 물거나 설탕을 한 번 더 넣어 볼까 고민할 때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설탕 결정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토지와 햇빛, 비와 손길, 그리고 믿기 힘든 규모의 기계와 지식이 동원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런 공장들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 당신이 오늘 무심코 사용하는 그 물건들 뒤에는 언제나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으니까요.